PM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내용, 전문가 그룹 로얄 패밀리 홍동주 체온 의학 작가이자 그룹 대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PM Q&A 일곱 번째 시간. PM을 섭취하고 당뇨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뇨에 나타난 두 가지죠. 없던 당뇨가 생겼고 또 하나는 당뇨가 있는데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 이 수치가 상승하는데요. 고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이런 것들이 당뇨 있는 분들은 같이 있어요. 당뇨가 생겨서 이러한 질병들이 생겼냐? 아니죠. 반대예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간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분이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당뇨는 정확히 말하면 당에 관련된 질병이 아니고 간에 관련된 질병입니다. 지방이 간에서 이걸 가지고 케톤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케톤체는 간에서 지방산을 가지고 산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로 탄수화물 부족할 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생성되는데 이 케톤은요, 뇌와 근육 등 일부 조직에서 대체 에너지로 활용됩니다. 조건은 탄수화물을 억제했을 때. 그러면 탄수화물을 억제하는 식단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다이어트 방식 중에서 과거에 황제 다이어트라고 있었죠, 여러분들. 밥을 안 먹고 고기를 먹어서 에너지원으로 쓸 때, 이때 사용되는 거고, 황제 다이어트가 지금은 약간 변형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이 저탄고지 다이어트 방식이라고 하죠.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억제하고 지방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기가 단백질이면 저탄고지라고 하면 안 되고 저탄고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탄고지 하면서 고기를 먹이죠, 여러분들.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탄고지를 해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내가 먹은 고기 속에 숨어 있는 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의 뇌와 근육에서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하니까 지방을 연소시켜서 케톤을 얻어서 이것으로 사용한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케톤이 뇌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케톤을 사용하게 되는 과정인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편이에요. 뇌는 아무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뇌는 정말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부위는 충격을 받거나 해도 살아가는데 불편은 있어도 뇌는요, 한 번 충격받으면요, 뇌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호르몬에 관련해서도 뇌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몸을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뇌의 주된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며 지방산은 혈액 뇌 장벽의 보호막을 통과할 수 없어서 뇌의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일탄당, 포당이죠. 이걸 쓰는 거예요. 뇌가 쓸 때는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뇌는요, 혈액 뇌 장벽이 있어요. 이것을 BBB 막이라고 합니다. 블루드 브레인 베리어. 여기는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뇌에 암호가 통과시키면 뇌사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뇌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모두가 결합되어 있는 중요한 부위란 말이죠. 그렇죠.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은 다 뇌에서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뇌에서 스트레스 억제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죠. 모든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경청하면서도 뇌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뇌가 중요한데 뇌에 함부로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뇌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다 차단하고 있는데 그 차단하는 것이 뭐냐면 뇌 보호막이에요. 이것을 BBB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방산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지방산은 크기가 커요. 입자가 크기 때문에도 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뇌에 저 지방이 들어가게 되면요. 기름 범벅이 돼가지고 뇌가 작동을 못해요. 이 뇌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번 금요일 날 건강 북 콘서트에서 해독에 관련된 장기 중에 뇌에 관련된 게 있죠. 이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뇌는 장시간 굶거나 탄수화물 섭취가 극도로 제한되면 뇌는 에너지 고갈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큰일 난다 이 뜻이죠.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케톤체입니다. 이 물질은 혈액 뇌 장벽을 자유롭게 통과하여 뇌세포에 도달할 수 있어요. 뇌는 포도당이 없을 때 케톤을 대체 연료로 사용하여 필요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충당합니다. 우리가 먹은 영양소에서 66%는 체온에 사용이 되고 34%는 에너지원에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4%의 에너지원 중에서 다시 30%가 뇌에 사용되는 거예요. 또 근육을 많이 쓰는 분들은 이 에너지가 근육에 쓰겠죠. 소화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요. 뇌는 전체 에너지의 30% 이상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침 방송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듣고 공부할 때는 지금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 귀로 듣고 뭐 다른 거 해도 귀로 들으니까 듣는 이 단어가 뇌에 저장이 돼요. 될 때 에너지가 있어야 저장이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장기이면서도 또 하나는요, 엄청난 지식이 뇌에 저장할 때 상당한 부분의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공부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먹는 건 똑같이 먹고 있는데 이게 사용될 양이 별로 없으니까 몸에 쌓여가지고 자꾸 배가 나오고 옆구리가 터져 나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P7 해독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 빼려고. 왜 그럴까? 에너지를 많이 안 쓰니까 그러는 거죠. 이 전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뇌가 사용한다. 인체가 극한 상황에서도 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매우 효율적이고 정교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 3끼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거기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얻어서 사용되는데 이것이 제한되거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지방을 연소시켜서 그 지방에 나오는 에너지원인 케톤을 사용한다. 이것이 뇌의 장벽을 뚫고 뇌로 들어간다. 뇌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두산백과의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고 딱 검색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정확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란 무엇이냐?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급성 대사성 합병증으로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당보다 지방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지나친 혈류 속의 산성 대사물의 축적과 수분과 당의 손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급성 대사성 합병증입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영양이죠. 균형 잡힌 영양이 아니고 부족한 영양이니까 대사가 안 일어났어. 대사가 잘 일어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대사가 안 되니까 대사성 질환이다 이겁니다.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포도당보다 지방을 사용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케톤인데 이것이 혈관 속에 쌓이고 수분과 당의 손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인슐린에 대한 저항이나 인슐린 부재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요, 인슐린 저항성 당뇨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케톤은 지방을 연소하잖아요.
지방을 연소하게 되면 케톤이 만들어지는데 또 하나는요, 지질도 만들어져요. 끈적거리는 요것이 당과 결합이 돼서 세포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면 저항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슐린이 적으면 포당이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없어서 혈중에 축적이 되죠. 그 결과 세포는 포당을 공급받지 못하여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방대사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만드는데 글리세롤은 세포에 약간의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지방산은 케톤산으로 대사되어 결과적으로 산성 독증을 일으킨다. 산독증은 세포 안에서 혈관 내로 칼륨 이동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뇨작용에 의하여 과칼륨요증을 초래하여 전신의 칼륨 고갈 상태를 초래한다. 신장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방이 연소돼서 이걸 가지고 케토를 만들 때에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만드는데 글리세롤은 조금 쓰고 실제적으로는 케토는 지방산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1형 당뇨가 케톤과 관계가 되어 있고 물론 2형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인슐린이 부족해서 제1형이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죠. 인슐린 의존형 당뇨가 된 거니까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것을 운반해주는 인슐린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결국은 당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갔으니까 세포는 굶주린 거죠. 밥은 나는 먹었는데 세포는 굶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포는 나한테 그래요. 나 지금 배고파. 밥 좀 줘. 이런다고요. 이 신호를 전달받으면 지금 세포가 굶주리고 있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네. 포당이 부족하네. 이것을 인식받아가지고요. 지방산을 분해해서 이거 가지고 케톤을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줘. 이렇게 한다고요. 누가? 뇌가 인슐린이 부족했으니까 포당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갔고 이 포당은 어디 있는 거예요? 혈관에 있겠죠. 지방질 식사 습관은 당뇨병을 가장 크게 키우는 거죠. 저렇게 앉아가지고 짜장면에다가 통닭에다가 막 이렇게 먹게 되면 당뇨병에 걸리는데 그 이유는 내 몸에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케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케톤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산성 물질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근육을 많이 하게 되면 젖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피로 물질. 그게 왜 그럴까요? 지방 갖다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제1형 당뇨 중에서 케톤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어진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